쏟아지는 빗소리. 2024년 12월. 검은 우산들이 빽빽한 서울 강북의 한 장례식장. 90년의 긴 생을 마감한 박씨 할머니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6남매가 모두 모인 자리인데도 왠지 냉기가 감돌고 있었거든요. 상복을 입은 6남매가 영정 앞에 줄지어 앉아 있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장례식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어색했거든요. 형제들끼리 대화도 거의 없고 서로를 피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맨 앞자리에서 오열하고 있는 20대 여성이었어요. 장남의 큰딸, 할머니의 첫째 손녀 박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6명의 아들, 딸들보다 손녀가 더 절망적으로 울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 미소가 잘못했어요. 장례 조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애가 할머니 마지막 3년을 혼자 모셨다더라. 6남매나 되는데 왜 손녀가? 그 순간 둘째 아들이 장남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30년 동안 참았던 이야기. 그 말에 나머지 형제들도 고개를 들었어요. 이 가족에게는 30년 동안 쌓인 한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90세 할머니의 장례식이 이렇게 차가운 분위기일까요?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4년 가을 박씨 할머니는 60세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6남매를 키운 억척스러운 여성이었죠. 그때만 해도 가족은 정말 화목했어요. 장남 준수, 둘째 준호, 셋째 준민, 그리고 세 딸들까지 모두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흐뭇해하셨죠. 하지만 그해 가을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6남매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해. 그때만 해도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6등분 할 거겠지. 하고 말이에요. 모든 재산을 장남 준수에게 물려준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 재산의 가치는 약 15억 원, 지금 시세로 따지면 50억 원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장남이니까 저희는요, 장남이 집안을 이어가는 게 당연하잖니. 저희가 불효했나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당시 장남 준수는 사업에 실패했어. 빚이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는 충분히 고생했어.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둘째는 속으로 나도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셋째는 아이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었어요. 효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시대였으니까요. 어머니 뜻이면 그렇게 30년 전 모든 재산이 장남에게 넘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특히 며느리들 사이에서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수근거렸죠. 15억 혼자 가져가면서 나중에 모시기는 할까? 큰형님 댁 성격 아시잖아요. 그 예감은 30년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갈등, 심화, 노환,
돌봄 문제, 큰며느리 거부, 요양병원 논란. 3년 전, 2021년 겨울, 할머니가 87세 되던 해, 갑자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혼자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시고 처음에는 가끔씩 깜빡하시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죠.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어요. 치매 2단계입니다. 혼자 계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가족이 돌보시거나 요양시설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큰며느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못해요. 뭘? 간병 30년 전에 재산 물려주면서 간병도 당연히 큰며느리가 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때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사실 큰며느리에게는 30년간 쌓인 한이 있었어요.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혹독한 시집살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기, 명절 때마다 혼자서 20명분 음식 준비하기, 애기 없고도 시어머니 수발 들기, 임신했을 때도 큰며느리는 튼튼해야 한다며 무거운 짐을 들게 했고, 몸살이 나도 약한 소리 하지 말라며 쉬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관대하면서 큰며느리에게만 유독 까다로우셨어요. 둘째 며느리가 늦게 와도 직장이 있으니까라고 하시면서 나한테는 큰며느리가 모범을 보여야지. 셋째 며느리가 명절 음식 안 해와도 바쁠 텐데라고 하시면서 나한테만 왜 이것밖에 안 했어라고. 30년 동안 맏며느리라고 혼자 다 떠맡았는데 이제 와서 간병까지. 둘째, 셋째 며느리들은 편하게 지냈으면서 나는 친정어머니 병수발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생각하셨나요? 30년 동안 하녀 부리듯 하시면서 내가 아플 때도 큰며느리는 아프면 안 된다고 하시더니. 큰며느리의 말에는 30년간의 원한이 담겨 있었어요.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할 때도 큰며느리는 튼튼해야 한다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했던 시어머니. 다른 며느리들은 친정에 가서 한 달씩 쉬는데 큰며느리만은 3일 만에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해야 했거든요. 심지어 큰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집안일 있으니까 빨리 와라고 해서 제대로 상도 못 치렀어요.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모셔요. 나는 더 이상 못해요. 장남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진퇴양난이었어요. 하지만 30년 전 재산을 받으면서도 다른 형제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막막한 상황에서 뜻밖의 사람이 나섰어요. 장남의 큰딸, 즉 할머니의 첫째 손녀 박미소였습니다. 24세의 대학원생이었던 미소가 말했어요.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너는 대학원에 입학하기로 했잖아. 휴학하고 모실게요. 미소야, 그건. 큰며느리는 순간 안도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딸이 20대 청춘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말이에요. 엄마가 해야 하는 건데. 하지만 내 미래는? 큰며느리는 진짜 딜레마에 빠졌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딸이 희생하는 것도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결국 선택한 건 미소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니까. 미소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빠. 큰며느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시어머니에 대한 거부감 사이에서 말이죠. 내가 나쁜 엄마인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딸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갈등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미워도 딸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소야, 정말 괜찮겠어? 할머니는 까다로우셔.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엄마가 30년 동안 못해드린 걸 내가.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결국 큰며느리는 딸을 보내면서도 계속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딸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죠. 미소야, 너무 힘들면 집에 와. 괜찮아요. 엄마? 간병인이라도 쓸까?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큰며느리는 직접 나서지는 못했어요. 30년간 쌓인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극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딸에게 용돈을 더 주고 맛있는 반찬을 자주 갖다 주며 죄책감을 달랬어요. 이 반찬 엄마가 했어. 할머니랑 같이 먹어. 고마워요, 엄마. 장남은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느꼈어요. 30년 전에 재산을 받았지만 정작 어머니를 모실 때는 어린 딸에게 떠맡기게 되다니. 그리고 이 소식이 다른 형제들에게 전해졌을 때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조카가 휴학까지 해서 모신다고? 형은 뭐해? 미안해. 미안하긴. 15억 받아놓고 정작 어머니는 조카한테 떠넘기고? 미소가 불쌍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형제들은 분노와 동시에 조카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우리라도 뭔가 해야지. 조카가 너무 불쌍해. 그러게 20대 청춘을 포기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 재산 받았으니까 형한테 간병 미호고 하자. 당연히 형이 더 내야지. 그래야지. 오빠가 더 내야지. 조카한테 월 생활비라도 줘야 하는 건 형 몫이야. 하지만 장남에게 연락했을 때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미안하다. 지금 형편이. 뭐라고? 사업이 다시 어려워져서 간병비를 낼 여유가 없어. 30년 전 받은 15억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또다시 실패한 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큰며느리는 간병을 거부하고 이제는 간병비마저 낼 수 없다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재산은 혼자 받아놓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결국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오남매가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각각 월 4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손녀에게 주기로 한 거죠. 형은 정말 재산도 날리고 어머니 모시기도 싫어하고. 그래도 조카는 도와야지. 장남 박준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 초라해졌어요. 형제들이 자신 대신 돈을 모은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마음은 재산도 잃고 어머니도 못 모시고 내가 정말 무능한 놈이구나. 30년 전에 받은 재산으로 형제들에게 떳떳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재산마저 잃어버려서 간병비도 낼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장남으로서의 체면도 경제적 능력도 모두 잃은 상황이었죠. 한편 큰며느리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어요. 내가 나쁜 엄마인가? 딸이 할머니 모신다는데. 영수가, 너 정신 차려. 너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어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 너 친정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못 가게 했으면서. 맞아. 다른 며느리들은 명절 때 손 하나 안 까딱해도 이해한다고 하면서 너한테만 큰 며느리 역할이라고. 그게 말이 돼? 그렇긴 한데 미소가 너무 착해서 마음이 아파. 미소는 시집살이 안 해봐서 몰라. 너는 30년 동안 충분히 넘치도록 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솔직히 말해서 다른 며느리들이 해야 할 일이야. 큰 며느리만 희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도 내 딸이 그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못한 걸 딸이 대신하는 것 같아서.
너 잘못 없어. 너는 이미 할 만큼 다 했어. 하지만 결국 큰며느리는 딸의 선택을 받아들였어요. 대신 죄책감을 덜기 위해 딸에게 더 신경을 썼죠. 하지만 이런 큰며느리의 복잡한 마음을 본 딸, 미소는 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엄마도 힘드실 거야. 시어머니와 30년을 지내면서. 그렇게 24세 손녀가 할머니를 모시는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는 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더 자주 찾아갔어요. 미소야, 엄마가 음식 해왔어. 고마워요. 엄마, 어머님, 식사하세요. 고마워. 큰며느리와 할머니 사이에는 여전히 30년간의 서먹함이 있었지만 딸 때문에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요. 하지만 큰며느리가 가장 힘든 건 딸이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미소야, 살 많이 빠졌네. 괜찮아요. 엄마가 더 잘해줄걸. 젊은 나이에 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새벽 3시에 화장실 도움, 길을 잃은 할머니 찾기, 24시간 돌봄. 그런 딸을 볼 때마다 큰며느리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미소의 친구는 이런 미소를 걱정했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어. 아빠도 미안해하시고, 엄마는 처음부터 싫어하셨어. 그런 손녀를 보며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큰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를 누구보다 잘 아셨거든요. 미소야, 엄마 때문에 속상하지? 괜찮아요. 할머니가 짐만 됐네. 한편 장남은 형제들 앞에서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명절 때도 가기가 민망했죠. 이번 추석에는 뭘 또? 당당하게 가요. 재산 받은 게 잘못인가? 우리도 지금 힘들잖아요. 하지만 장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자신 몰래 돈을 모았어 딸에게 준다는 것. 그리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가족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어느 새벽, 손녀가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90세의 박씨 할머니가 손녀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6남매는 할머니 집을 정리하러 모였어요. 3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거였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각자 짐을 정리하며 말없이 일하던 중 손녀 미소가 할머니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일기장이에요. 그 일기장에는 지난 30년간 할머니의 진심이 적혀 있었어요. 1994년 10월 15일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준수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했다. 다른 애들이 서운해하는 게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준수가 사업을 실패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맏아들이 망하면 집안이 무너진다고 했던 시어머니 말씀이 계속 떠올라 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2021년 3월 20일자에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다. 미소 엄마가 나를 귀찮아하는 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해한다. 나도 젊을 때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으니까 미소가 나를 모시겠다고 했다.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프다. 꽃다운 나이의 할머니 때문에. 그리고 2024년 5월. 미소야, 할머니가 정말 고맙다.
너 때문에 할머니가 행복했어. 하지만 미안해. 내 청춘을 빼앗은 것 같았어.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또 다시 갈라질까봐 걱정이다. 30년 전 그 일로 이미 마음에 금이 갔는데 내 죽음이 그 금을 더 크게 만들까봐. 우리 아이들아, 엄마가 못났다. 재산 문제로 너희들 마음 아프게 해서. 하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희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어. 그때 미소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두 미소를 바라봤어요. 미소야, 우리 집안이 돈 때문에 갈라지면 안 된다. 할머니가 죽어도 너희는 가족이야.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손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 아버지와 삼촌, 고모들에게 전해줘. 엄마가 미안했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 엄마한테도 미안했다고, 너무 힘들게 했다고. 그 순간 30년 동안 쌓였던 한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큰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수님, 저희가 몰랐어요. 뭐류? 형수님이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희는 원망만 했는데. 맞아요. 어머니가 형수님한테만 유독 까다로우셨던 거 저희도 봤으면서 모른 척했어요. 큰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맏며느리라고 언니만 희생시켰어요. 큰 며느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서 인정받는 말을 들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을 끝까지 못 모셔서. 형수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30년 동안 충분히 하셨어요. 맞아요. 형님, 저희는 명절 때도 편하게 지냈으면서 형님이 혼자 다 감당하는 걸 보면서도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제서야 가족들은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큰 며느리만 모든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요. 형,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너희한테도, 미소 엄마한테도. 여보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 끼어서. 서로를 껴안는 가족들. 30년 만에 진짜 화해가 시작되었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형수님도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30년 동안 맏며느리 역할만 강요하고 어머니도 그게 미안하셨던 거네요. 큰 며느리도 처음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도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으셨을 거예요. 맏며느리는 그래야 한다고 배우신 분이니까. 할머니가 마지막에 엄마 걱정 많이 하셨어요. 영숙이 너무 힘들게 했나 봐라고. 장남이 모든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고마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어. 큰 며느리도 변했고 다른 가족들도 큰 며느리의 희생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장남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미소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미소야,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해. 이제 우리가 도와줄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미소야, 엄마가 못한 걸 내가 다 했구나. 정말 고마워. 그리고 큰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어요. 어머님한테도, 여러분한테도. 형수님, 그럴 만했어요. 저희가 이해 못한 거죠. 그리고 육남매는 할머니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될게요. 형제다운 형제가 될게요. 그 후 육남매는 할머니의 뜻대로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육남매는 처음으로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30년 만에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죠. 저희가 이제야 철이 들었어요. 미소는 27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며느리도 진정으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었죠. 그렇게 박 씨 집안은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며느리가 처음으로 할머니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이제야 어머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맏며느리를 엄하게 키우신 것도 저를 진짜 며느리로 만들어 주시려는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늦었지만 사랑합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가 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를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가족들이 정말 많아요. 재산 때문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등 돌리고, 유산 때문에 원수가 되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90세까지 살아온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걱정했던 건 재산이 아니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3년 동안 할머니를 모신 손녀 미수. 20대 청춘을 포기하면서까지 할머니를 돌본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형제 간의 재산 문제로 서운함이 있었나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오해가 있었나요? 부모님 돌봄 문제로 갈등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돈일까요? 아니면 가족일까요? 30년을 기다린 할머니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도 자녀들이 화목하기만을 바라고 계실 거예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돈을 남겨주는 부모인가요? 아니면 사랑을 남겨주는 부모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형제자매와 서운한 일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 보세요.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을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거든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너희는 가족이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